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3월 30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상당히 화를 내면서 러시아산 석유와 또한 석유 제품에 대하여 25% 내지 5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러시아와의 1차 접촉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축출을 하고 과도 정부 수립을 요구한 것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군부가 젤렌스키를 축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까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의 내정 간섭과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한 것이 결국은 협상의 결렬로 이어진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까지 하여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결국은 푸틴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이에 발끈하여 25 내지 5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해외 원조를 하는 모든 자금을 아메리카 레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원조에 해당하는 마냥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레스트가 오늘 5억 7,700만 불을 절감하였고, 그 중에 약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2억 3,700만 불이라고 다워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멕시코의 직장 평등을 위하여 1,000만 불, 난민 노동자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1220만 불,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농업 공급망에 대한 노동자 권리를 위하여 625만 불, 또한 수많은 동남아 국가에 몇백만 불씩 하여 전체적으로 약 2억 3,700만 불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국의 노동자 권리를 위하여 미국 납세자 한 명당 약 808불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책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USAID가 그간에 미국 자국민들의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 오늘 판명이 된 것입니다. 하여간 도지가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꾸준히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그널 채팅 스캔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터 헤그셋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 가지의 의혹을 또한 제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의혹은 바로 피터 헤그셋의 부인인 제니퍼 헤그셋가 PT 헤그셋 국방부 장관이 외국 관계자의 미팅에 있어 그녀를 대동하고 만났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방부 장관 부인들은 대부분 보안 허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보안 허가를 받았느냐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외국의 해당 당사자들과 이번에 불거진 해외 담당자는 바로 영국 국방부 장관과 또한 펜타곤에서의 미팅입니다. 두 미팅에서 헤그셋은 자기 부인인 제니퍼를 대동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제니퍼는 역시 팍스의 또한 PD이기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정부 고위 관리가 해외 정상들과 만나거나 해외 관련자들과 미팅을 할 때 부인을 대동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그러나 역시 레거시 미디어의 일원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살살 불을 떼고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헤그셋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전초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PD 헤그셋가 미운 틀이 박힌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그널 채팅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우리 대화 내용에는 공격 계획이라는 타이틀조차 없었고 또한 전쟁 계획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야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탄핵하기 위하여 움직였으나 그것이 불발이 되자 이번에는 그의 부인을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하여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은 국방부 장관, DNI 국장 등등 여러 정부 요인들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이 공화당이 다수이므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결국은 그녀가 자기 자신의 지금 입지가 좁아지니 스쿼드 편대들을 전체 동원을 하여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모든 행정 절차에 흠집 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마가 지지자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가 프로세스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단지 그간에 러시아 스캔들이나 또한 여러가지 스캔들로 얼룩졌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터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스틸 등등 많은 사람들이 허위 문서를 조작하여 사건을 오도하고 미국을 오염시켰으나 어느 한 명도 아직까지 수감이 되거나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마가들의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도 지금 작금의 현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빗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백악관 브리핑실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위주가 아닌 백악관에서 조절하여 자석 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주축을 하고 있는 화이트하우스 코레스폰던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WHCA가 주관하여 자기들의 좌석을 배치하였으나 대부분의 보수 언론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구석으로 밀려나서 대변인과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과 또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것이 주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앞으로 소외된 많은 인플루언서나 또한 보수 언론들을 앞으로 전진 배치하여 골고루 모든 언론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백악관의 정책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편향된 보도로 일관해왔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점점 정상화되어가는 언론에 지금 밀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적대법을 사용하여 강제 추방한 트라운 대 아라구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반란으로 불려지고 있는 보아스 1심 판사의 그릇된 정치적인 재판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조차 2대1로 보아스버그 1심 판사를 옹호하고 나서자 여기에 긴급 가처분 명령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지금 대법원에 의뢰한 것입니다. 이는 250년 전에 건국의 아버지였던 해밀턴 법률 전문가가 그때 당시에 서술하였던 것이 오늘 우리의 법란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표현한 바에 따르면 사법부는 힘이나 의지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판단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것은 사법부가 가장 연약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피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체의 판단만으로는 아무것도 집행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오늘날 판사들은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돌아오라고 한다거나 기타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 웃기는 것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시그널 채팅 스캔들에 대하여 민주당이 파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해당 판사가 바로 보아스버그 판사가 배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 지금 그가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최근에 사법부가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미국도 참 걱정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연방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이 내렸던 연방공무원 복직 판결에 대하여 쇠기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제4지구 항소법원은 노동부 공로제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캐티 해리스와 전국노동관계위원회 구인 윌콕스를 복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뒤집어 그들이 해고하였던 행정부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선출직인 대통령이 해고한 것은 결국은 국민의 뜻이므로 국민이 해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법원의 판결로도 그것은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판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유 없이 연방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